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이번에 소개할 책은 존 롤즈의 정의론입니다. 정의론에서 롤즈는 자연권 이론의 바탕이 된 고전적 사회계약 이론을 일반적 논변 형식으로 발전시켜 정의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롤즈는 정의의 원칙들을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의 합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이러한 방식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초적 입장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이며, 이러한 원초적 입장이 가진 본질적 특징은 자신의 특수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무지의 배리라고 지칭합니다. 이 때문에 순수 절차적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말이 성립하여 결국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는 공정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원초적 입장에서 롤즈는 정의의 두 원칙을 채택하게 되는데, 제1원칙은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할당을 평등하게 요구하는 원칙이며, 제2원칙이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허용은 사회의 최소수의 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가 말하는 정의의 개념이 나오죠. 그 정의의 개념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어야죠. 정의가 뭐냐? 나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경제는 밥그릇을 만드는 거고 정치는 밥그릇을 나누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양반이 얘기하는 정의는 권리와 의무의 할당, 그 다음에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조건의 분배. 정의의 주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권리와 의무, 이익의 배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정의라는 것, 정의의 주제는 권리를 누구에게 주고 의무를 누가 지고 이익을 어떻게 나누고 이런 거죠. 롤즈의 정의론은 기본적으로 사회계약론의 입장에 서 있죠. 사회계약론의 입장에 서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던 루소라든지 근대 철학에서 나타난 사회계약론자들은 보통 최초의 인간이라는 것을 상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최초의 인간 대신에 이제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을 들여오죠. 그래서 무지의 베일은 가지고 사회계약을 맺게 되면은 롤즈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무지의 베일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정의의 규정, 정의의 주제가 뭔가, 정의의 개념이 뭔가 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정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롤즈는 사회계약의 계약론의 입장에 서는데, 그 기존 사회계약론에서 말하는 최초의 인간과 달리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을 설정한다. 무지의 베일이라는 거는, 무지란 말이 적절한 번역어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번역어는 아닌 것 같아요. Veil of Ignorance인데 사실은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여기 써 있는 말이 무지의 베일이 들어가면은 mutually disinterested란 말을 쓰잖아요.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 무지의 베일을 쓰게 되면은 mutually disinterested rationality.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이 작동해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무지의 veil of ignorance는 사실은 적절한 용어가 번역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지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편견의 부재, 그러니까 disinterested를 상정하는 거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이라는 말을 잘못 전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원초적 입장이라는 걸 최초의 인간처럼 무지의 베일을 쓰고 토론을 통해서 정의를 구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근데 그거는 원초적 인간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인간은 없잖아요. 그런 인간은 실제로 없기 때문에, 예컨대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사실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의정에 돌입해야죠.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이제 최초의 인간들보다는 조금 진일보한 사회계약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모르지만은 하나의 원칙론으로서
타당한 틀로서는 맞는 설정이죠, 그죠? Mutually disinterested rationality를 가지고 정의를 결정한다면 상호 무관심이라기보다는 특정 이익에 얽매이지 않은 중립적인 합리성에 기반해서 편견을 배제하고 편견과 특정한 이익을 배제하고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나 의무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생산된 이익을 나누는 것을 확정하는 게 이제 정의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거는 이 양반이 정의를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정의의 주제죠. 그 프레임은 이 양반이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자신만의 사회계약론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정의의 원칙에 도달하는 방법이고, 이제 사회계약론과 대칭되는 입장으로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리주의적인 입장이에요. 공리주의적인 입장인데, 공리주의는 근본적으로 가치 배제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효용으로 환산된 가치의 배제라는 게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이제 지적하듯이 이런 표현이 있죠. 공리주의 학설의 근본적인 결함은 어떤 몰 개인성을 공평성으로 오인한다는 거죠. 개인이 사라졌다고 해서 공평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근본 구조가 사실은 공리주의. 자본주의는 수량화하잖아. 수량화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을 배제하고 가치를 배제하고 효용을 근거로 어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있는 이제 공동체라든지 이런 입장들도 살펴볼 텐데, 어쨌든 이 양반은 공리주의에 반대해서 사회계약적인 입장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도출되는 정의의 원칙이 제1원칙과 제2원칙이죠. 제1원칙은 이제 평등의 원칙이죠. 평등의 원칙인데, 용어 자체, 원문 자체는 조금 많이 꼬여 있는데, 그냥 평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번역상의 문제, 이 중요한 말을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는 것은 원문 자체가 복잡했을 거예요. 이 심정을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가장 롤즈가 한 말을 빠뜨리지 않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평등이죠.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 제1원칙. 그 다음에 제2원칙은 불평등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차등의 원칙이죠. 첫 번째가 차등의 원칙이고, 두 번째가 기회균등의 원칙인데, 차등의 원칙은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그 불평등의 조건은, 차등의 원칙은 뭐예요? 최소 수혜자가,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사람이 가장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맥시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죠? 맥시민. 최소 수혜자가, 여기 표현으로는 최소 극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 극대화, 맥시민. 최소인 것이 그 중에서 극대화하는 거. 그 맥시민이라고 쓰는데, 최소 수혜자가 가장 많은 거를 얻을 수 있는 것. 최악의 선택들 중에서 가장 나은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는 게 가장 덜 고통스럽고 존엄스럽게 죽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형 제도와 관련해서 설명을 한다면, 그죠? 옛날에는 다양한 형벌이 있었잖아요. 능지처참,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 고대 형벌은 다양해요. 기름에 튀겨 죽이는 형벌, 그다음에 피부를 다 벗긴 다음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최악의 사례에서 최고의 선택을 찾는 거, 이게 맥시민에 해당합니다. 그거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질 수 있는 불평등 구조에서 밑바닥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의 위치, 지위를 보장해주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당한 위치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나마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거죠. 근대 국가에서는 옛날 같은 사형제도가 없잖아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원칙들이 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사형제도 자체를 없애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게 맥시민이에요. 그래서 제1원칙이 평등이라면 제2원칙은 불평등의 조건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제1원칙은 평등이다. 제2원칙은 불평등인데 그 조건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불평등이 용인되는 거는 첫 번째는 차등의 원칙.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논의한다. 맥시민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두 번째는 기회 균등, 기회 평등, 기회 균등의 원칙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인 경쟁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불평등이 일어난다면 그 불평등에 대해서는 기회균등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회의 평등이냐, 결과의 평등이냐, 확률의 평등이냐,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관련해서 좀 살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직자, 여기도 이제 공직자 얘기를 하는데, 공직자를 뽑는 방식에서 기회의 평등 방식이 있고,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져, 몇 살이 되면. 이런 방법이 있고, 결과의 평등이 있고, 예를 들어서 특정 집단별로 획일적으로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게 조금 애매하다, 그죠? 그거는 결과의 평등은 공직에서는 잘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확률의 평등은 우리가 추첨제 얘기하면서 살펴본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됐든 어쨌든 기회균등의 원칙이 작동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롤즈를 첫 부분 1부에서 정리해야 될 중요한 개념은 정의의 주제가 뭐냐. 정의라는 것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구성원들 사이에서 권리와 의무,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정의의 문제다라는 것이고, 이 양반은 크게 봐서 공리주의적 입장에 반대해서 사회계약론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근대의 사회계약론자들이 얘기했던 최초의 인간을 발전시켜서 원초적 오리지널 시츄에이션이라고 아마 영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 시츄에이션에서 그걸 설정하는 어떤 모델로서 무지의 베일이란 말을 쓰고 있다. 그 무지의 베일이라는 말은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 mutually disinterested rationality 의 근거에서 정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산출된 정의는 제1원칙과 제2원칙이 있는데, 제1원칙은 평등이고 제2원칙은 불평등의 조건을 다루고 있는데, 제2원칙에 나오는 불평등의 조건을 다루는 방식이 첫 번째는 맥시민, 최소 수혜자, 이익 극대화,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이고, 두 번째가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을 정리한 거죠.